제일 처음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일단 확인을 하세요. 우리가 들어온 거는 일단 선물 쪽에 들어와서 BTC USDT로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쪽 창에. 자, 이솔레이티드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리고 이 D가 이제 배율이에요. 롱과 숏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게 크로스가 있고 이솔레이트가 있는데 교차와 격리라는 거예요. 초보분들한테는 당연히 격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교차는 뭐냐면 내 계좌 전체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전체로 풀로 하는 거라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나중에 추가 매수 같은 걸 해도 다 좀 먹혀버려서 초보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얘는 이제 내 계좌에 대비해서 내가 한정적으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잡는 게 좋고, 자, 그리고 배율인데 레버리지 롱은 롱과 숏 포지션의 배율을 두 개 다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자, 권장해 드리는 거는 일단은 2배나 3배 정도만 하시길 제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5배를 넘지 않는 거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제일 권장은 2~3배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배율이 높아갈수록 그 레버리지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내 포지션과 반대로 갔을 때 청산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네, 여기 LIQ 프라이스라는 게 청산되는 가격인데, 이게 점점점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청산이 되면 내 자산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오래 꾸준히 좀 투자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너무 고배율을 쓰면 안 되고 저배율로 매매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중요한 게 이 가격을 정하고요. 가격은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정하면 되고, 그리고 오픈 롱이 있고 오픈 숏이 있어요. 바이브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픈 있고 숏이 있고 탭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열고 반드시 사는 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롱도 살 수 있고 숏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청산시킬 때는 반드시 클로즈를 가서 클로즈를 누르면 또 이렇게 청산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산 거에서 반대 포지션으로 클로즈해서 청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픈해서 만약에 내가 롱을 샀다 그러면 클로즈에서는 숏으로 청산을 해주고, 오픈해서 숏을 잡았으면 클로즈에서는 롱으로 청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양방도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해지도 가능하죠. 2개를 다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매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옵션을 잡자면, 자, 그리고 이제 자, 리미트가 있고 마켓이 있습니다. 예, 컨디션을 안 쓰니까 필요 없고, 조건부는. 리미트는 말 그대로 지금 그냥 지정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지정가로 메이크로 만들든지 내가 위를 찡해서 먹든지, 지정가로 매매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잡으면 되고요. 한마디로 여기 걸어두면 내려오다가 체결이 되는 거죠. 내가 메이크, 즉 대기하는 거죠. 여기다 걸어두면 올라와서 지정가가 올라와야 체결이 되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리미트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급하게 사거나 급하게 팔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마켓으로 바꿔서, 여기는 그럼 가격이 없죠. 그냥 금액만 지정해서 사면, 내가 마켓 롱을 하면 그냥 무조건 윗가격으로 이렇게 바로 사지는 거예요. 마켓 숏을 하면 무조건 아랫가격으로 사지는 겁니다. 숏 포지션이 잡히는 거죠. 롱과 숏이 혹시 모르실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롱 포지션은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 사서 롱을 잡으면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수익이 납니다. 숏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잡았어요. 비트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게 숏이에요. 숏. 이건 롱. 그러니까 샀을 때 주식처럼 똑같이 현물처럼 움직일 거면 롱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현물처럼 올라갔을 때 수익이니까 똑같은 거고요. 숏은 반대로 빠지고 싶을 때 이렇게 위를 잡으면 이제 숏 포지션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숏은 내려와야 수익, 롱은 올라갈수록 수익,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은 처음에는 그 롱 포지션만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현물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롱은 조금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주면 나올 기회를 좀 버티면 주기도 해요. 숏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져야 좀 많이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숏은 단타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 짧게 먹는 거. 여기 사서 짧게 떨어지면 빨리빨리 딱 챙기고, 혹시 내가 샀는데 안 가면 빨리 손질해주고, 그런 게 가능할 때만 숏을 하시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롱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자, 그래서 롱과 숏에 대해 알아봤고, 롱을 다른 말로 이제 옵션 같은 데는 콜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내나. 콜이라고도 하고, 숏은 푸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롱을 또 불이라고도 해요. 불이 황소인데, 불이라고도 불리고, 숏은 참고로 이건 베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얘는 또 매수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한국말로. 매수 포지션. 얘는 매도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의미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비트코인 선물에서는 롱과 숏이라는 용어로 쓰인다. 자, 옵션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기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펀딩비라는 게 있습니다. 펀딩비라는 설명도 제가 영상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펀딩비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수료 개념이 있는데, 수수료가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그 마켓으로 메이크로 사는 거하고 시장가로 사는 수수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수수료 할인으로 가입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할인이 되니까 영상 하단에 그 있는 링크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나는 메이크로만 사고 싶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사고 팔아야 될 때가 있어서 그 마켓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서 이렇게 메이크로 샀다가 리미트로 사고 팔 때는 마켓으로 팔고 그렇게 저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나는 이거 리미트로만 거래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여기 보시면 포스트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체크를 하면 얘는 이제 시장가로 거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시정가 메이크로만 거래할 때는 요걸 체크해주면 그렇게 메이크로만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저점을 못 잡고 놓치는 경우나 고점에서 못 팔고 다시 못 팔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거래를 할 때는 스탑로스를 걸고 포지션이 들어갔으면 청산가가 가기 전에 스탑로스를 거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자, 하단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잡히고요. 그랬을 경우, 자, 이게 포지션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잡힌 게 내 포지션이 만약에 지금 숏을 잡으면 마이너스로 잡혀요. 이게 이제 숏을 잡았던 뜻입니다. 롱을 잡으면 플러스로 적히고요. 그 색깔도 아마 다를 거예요. 녹색인가? 하여튼 이건 숏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배 숏이라고 해지를 했기 때문에 청산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청산가가 뜨는 거예요. 이게 청산되는 가격이 뜹니다. 내가 만약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그러면 내가 롱을 잡았으면 그 청산가에 될 정도로 떨어지면 청산이 되는 거고, 강제 청산. 숏을 잡았으면 거기 도달을 해버리면 강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청산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사고 나면 이제 이쪽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뜨는 거고, 수익률이 뜨고, 스탑 리밋을 걸어서 반드시 청산 직전에 내가 직접 스스로 하는 거죠.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스탑 로스를 반드시 선물 매매 시에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선물 매매는 시세가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율을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조절해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시에 혹은 자리를 비울 때 예상치 못한 강제 청산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스탑로스를 걸어놓지 않고 내가 직접 청산이 아니고 그래서에 의한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죠.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면, 강제 청산 시 내가 베팅한 금액의 5%만큼 그래수가 수수료 명목으로 더 떼어가게 됩니다. 이 5%가 가벼워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썼을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이제 배율에 곱한 이제 5%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크게 되고, 고배율일수록 이렇게 강제 청산을 당하면 이제 금액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유가, 이제 거의 금액이 다 잃는 이유가 이런 어떻게 하면 5%의 수수료를 더 가져가는 이 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매매 시에는, 아니면 다른 코인 선물 매매 시라고 해도 스탑로스를 반드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이비트에서 스탑로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리플 무기한 선물 이제 계약에 대해서 일단 한 줄을 한 개를 사봤습니다. 단가가 표시가 되죠. 여기가 단가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스탑로스를 건다면은 지금 제가 배율은 이쪽에 보면 3배를 잡아놨습니다. 3배일 경우의 얘기고 RIQ 프라이스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마진콜 가격입니다. 이게 마진콜 가격이고 이 가격이 만약에 가게 되면 강제로 이제 스탑로스를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스탑로스를 걸리면 여기에 이제 TPSL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ad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진입한 가격은 0.8316이고 마진콜 가격은 0.5628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탑로스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죠. 스탑로스 USDT가 표시가 되면 여기서 이제 내가 마진콜을 당하는 가격에서 이제 살짝 조금 위에다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은 롱을 잡았기 때문에 살짝 위에다 걸면 되고요. 만약에 숏을 잡았을 경우에는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살짝 아래다 걸면 되죠. 저는 보통 한 30포인트 정도 위에다가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628이니까 5658 정도 되겠죠. 이렇게 걸면 자, 이렇게 스탑로스가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마진콜 가격이 5628인데 제가 설정한 가격은 5658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만약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탑로스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편한 기능으로 이렇게 스탑로스 기능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내가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스탑로스 기능 가격을 항상 마진콜 가격보다 더 안쪽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이건 당연히 이 위로 잡아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다가 스탑로스를 당하더라도 실제로 청산됐을 때 그 내 베팅 금액의 5% 이상 더 떼이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좌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청산당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인데 이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스탑로스 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얼마나 이게 실제로 5%를 더 떼간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롱이든 숏이든 활용할 때 이 스탑로스를 꼭 매매할 때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로 테이크 프로핏이라는 게 있는데 TP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이득을 이제 실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로 내가 일정 목표 이상 올라갔을 때 얼마를 뭐 판다든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8343달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0.9달러까지 가면 나는 50%를 팔겠다, 이렇게 미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9706이 도달했을 때는 50%를 내가 차익 실현을 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TP 사용은 이제 원하는 분들이 원할 때만 사용하면 되고, 하지만 이제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지션이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마진율을 조정하는 건데, 조금 더 마진을 사고 못 사고 그런 건데, 만약에 거래소에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면 실제로 청산을 당해도 내 돈이 남아야 되는데, 그 청산 당하면 남는 돈에서도 거래소에 강제 청산하면 한 5% 정도를 더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 버려요. 정말로 돈이 안 남습니다. 거지가 됩니다. 거지. 그러니까 저배율을 쓰면 좀 남겠죠. 많이 남겠는데 고배율을 쓸 경우 특히 완전히 돈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배율을 쓸수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스탑로스를 지정해 두면 이 5%마저 안 떼가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냥 할복을 하면 그거 5%라도 건지는 거예요. 스탑로스를 꼭 걸어서 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고배를 안 써서 청산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고배율을 안 쓰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